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입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우리나라는 확진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를 찾아내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경험한 이러한 상황은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져올 혜택과 부작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누릴 수는 없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혜택을 누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법률 용어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들어낸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각종 정보가 공공데이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누구나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본래 목적 이외에 가공하여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상업적 이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단순히 공공행정의 혁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과 경제 성장에도 큰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은 이미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알게 모르게 큰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건의료, 교통,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의 코로나 백신 보유 정보나 약국의 마스크 보유 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바로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향후 공공데이터의 활용 정도와 범위는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가 얻을 혜택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경우 그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정보 보안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특히 개인의 신용정보, 카드 사용 내역, 병원의 진료정보, 위치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사회인식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초 소위 데이터 3법이라 불리우는 개인정보보호 3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데요. 그동안 개인정보는 폭넓게 정의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으로 개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로 나뉘어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가명정보를 말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익명 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원본 그대로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정보의 일부를 암호화하였다면 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명 정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성별과 생년월일까지 코드화할 경우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익명 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로 구체화되면서 각각의 정보에 대해 보호해야 할 범위도 자세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는데 2005년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통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 정정, 사용 중지,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복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최근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정보 주체의 데이터 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보 주체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진 본인 확인 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와 금융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활용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통제권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를 통합관리하는 서비스나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이전 등의 요청과 이행을 손쉽게 도와주는 정보 주체의 요청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돕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기술적, 서비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제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지능정보 사회는 데이터의 가치가 사회 경제적 가치와 직결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신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행정혁신을 이끌어내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맞춤화된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점을 지닙니다. 다만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라는 위험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데이터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많은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 제공자이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우리도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